좋아요, 구독! 오늘 우리 시장에서 개인 투자자분들이 가장 많이 검색한 검색 상위 종목들 만나보는 시간입니다. 시장에서 화제가 됐었던 오늘장 핫스탁5 종목들 지금 바로 확인해 보시죠. 네, 우선은 오후장에 급작스러운 시세를 보여주면서 상한가까지 도달한 신성 델타테크가 나와 있고요. 해운주들도 이 홍해 리스크로 인해서 오늘장에서 강한 시세를 보였습니다. 또 국제 유가가 급등하게 되면서 흥구석유까지 이렇게 나와 있는데 우선 종가부터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장 종가 기준으로 종목들 살펴볼 텐데 우선 세 종목이 상한가 마감을 보였죠. 신성, 델타테크, 흥하해운, 흥구석유가 상한가 마감을 보였고요. VT가 6%대 낙폭을 보였습니다. 자, 이어서는 장중 주가 흐름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신성 델타테크가 오후장 들어서 급작스러운 강한 시세를 좀 분출하는 모습이 나타났는데요. LK99를 복제하는 작업을 하고 있는 이 두 곳의 중국 연구소가 상온 초전도체를 발견했다라는 이야기를 했다라고 하죠. 이 같은 소식이 전해지면서 상한가 도달한 모습이 나타났고요. 자, 이어서 다음 종목도 만나보시죠. 다음은 흥하해운입니다. 홍해 항로를 둘러싼 지정학적 리스크가 계속해서 좀 고조가 되고 있다고 합니다. 선사들이 항로를 우회해야 되기 때문에 해상 운임이 오르고 있다고 하는데 흥하해운은 또 이 같은 소식으로 인해서 수혜가 전망이 된다는 분석이 힘을 받았죠. 상한가 풀리지 않으면서 마감이 된 모습이었고요. 다음 종목도 만나보시죠. 다음은 VT입니다. VT에 대해서 외부 감사인 비적정 의견이란 루머가 돌았는데 VT가 이에 즉각적으로 사실 무근이고 강력 조치를 하겠다라고 발표를 했죠. 이로 인해서 주가도 오늘장에서 굉장한 변동성을 보였는데요. 낙폭을 그래도 많이 회복을 했지만 6%대 하락세를 보이면서 마감이 됐습니다. 다음 종목도 만나보시죠. 다음은 한일사료입니다. 한일사료 역시나 이 홍해 리스크로 인해서 상승을 보였는데 국제 해운사들이 계속해서 희망봉으로 우회를 하다 보면 운송에 상당한 비용도 들지만 더불어서 이 중요한 식량과 연료 그리고 인도적 지원의 운송에도 악영향을 미친다라고 합니다. 전 세계 곡물 무역의 8%가 홍해를 거치다 보니까 사료주들도 영향을 좀 받는 모습이었고요. 4%대 강세를 보였습니다. 자, 이어서 마지막 종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흥구석유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장 이 정유주들의 급등 배경에는 이란 폭탄 테러 소식에 국제 유가가 급등을 한 영향으로 풀이가 되고 있는데요. 현지 시간 3일 이란 전 사령관 4주기 추모식에서 두 차례 폭발이 발생하게 되면서 100여 명이 사망을 했다라고 하고요. 이 같은 소식에 국제 유가도 급등을 보였고 정유주들도 상승세를 보였습니다. 상한가 마감을 보였고요. 자, 이렇게 오늘장 핫스탁5 종목들이 공개가 됐는데 자, 이어서는 우리 강사님과 함께 한 종목 좀 자세하게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강사님, 오늘 시장에서 정말 뜨거웠던 종목들이 다 나와 있는 것 같은데 어떤 종목부터 살펴볼까요? 좀 편하게 위에서부터 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신성 델타테크가 오후장에서 급작스러운 시세를 보였습니다. 이 종목 저희가 좀 어떻게 전망을 해봐야 될까요? 일단 초전도체 관련해서는 의견을 항상 갖습니다. 이거는 아직까지는 상용화가 좀 힘든 부분이다라고 방송에 나와서 특징주로 나올 때마다 말씀 좀 드렸는데 오늘도 같은 의견을 좀 드리고 싶어요. 그래서 물론 신성 델타테크뿐만 아니라 오늘 서남도 좀 급등을 했고 초전도체 이름을 달고 있는 종목들이 대부분 또 상승을 했었는데 또 이슈에 대해서 갑자기 시장에서 올라가는 걸 보고 왜 올라가는지에 대해서 되게 궁금해하셨던 분들이 많으실 거예요. 저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오후장 들어서 신성 델타테크가 갑자기 급등을 하는데 아무리 기사를 찾아봐도 내용이 없었고 관련된 이슈를 찾아봤는데도 없었습니다. 그래서 좀 어렵게 찾았었는데 일단 트위터 우리나라에서는 이제 X 이름이 바뀌었죠. 머스크가 인수하면서 트위터가 X로 바뀌었는데 여기에 일단 어떤 한 외국인이 거기다 중국 연구소에서 초전도체 상온 전도체를 초전도체를 발견했다 이런 기사 내용을 올렸어요. 기사 내용도 아니죠. 그냥 트위터에다 써놓은 건데 이게 돌고 돌아서 우리나라까지 넘어왔는데 그 내용이 또 다시 우리나라에 퍼지면서 갑자기 초전도체 관련주들이 상승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저도 좀 당황스러웠어요. 오늘 시장 굉장히 좀 안 좋았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좀 시장이 좀 안 좋을 때는 좀 어떻게 보면은 오늘 유가 상승 관련주도 그렇고 천연가스 관련주도 그렇고 식량 관련주도 그렇고 모두 좀 지수가 안 좋을 때 해치 테마로 올라가거나 인버스 성향을 좀 띈 종목들이 좀 있거든요. 그런 시장이 좀 불안했을 때 상승하는 종목 중에 하나도 요 초전도체가 있었는데 그래서 좀 시장에서 자금이 좀 몰린 게 아닌가. 왜냐하면 하락하는 종목들이 좀 많았었고 거기서 빠져나온 자금들이 갈 데가 없다 보니까 이런 초전도체 관련주 쪽으로 몰려간 게 아닌가 그렇게 생각이 좀
됩니다. 그래서 이 종목을 또 계속 봐야 되냐 이렇게 좀 물어보실 수 있는데 저는 뭐 항상 의견은 같아요. 오늘 뭐 상한가를 들어갔기 때문에 뭐 내일 어느 정도 좀 상승은 좀 나올 수 있다라고 보고 있는데 일단 내일 갭상승이 얼마큼 나온지를 봐야겠지만 일단 추가적인 내용은 없을 거예요. 아마 요 내용에 대해서 뭐 자세하게 다루고 있는 뭐 언론사도 없을 것이고 우리나라에서도 없을 건데 일단 내일 정도에서 갭이 좀 만약에 뜬다면 갭이 뜬다면 전고점 자리가 이제 69,000원이지만 저는 6만 원 자리 구간이라든지 언제든지 내일 갭상승으로 뜨면은 일단 수익 실현하시는 게 좋다. 왜냐하면 내일이 금요일이잖아요. 그래서 주말적인 기간적인 여유가 좀 있었을 때는 조심하는 게 좋다. 그래서 시초가 부분에서는 일단 정리를 하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초전도체 관련해서는 좀 공인된, 검증된 언론이라든지 이런 기관에서 나오는 발표가 있을 때만 좀 보시는 게 좋지. 이렇게 좀 시장에서 도는 이런 뉴스나 소문에 의해서 사시는 건 굉장히 좀 리스크가 큽니다. 오늘 그래도 시장이 좀 밀렸기 때문에 이런 종목들이 급등한 것이지 좀 그 확실한 이슈가 아니기 때문에 저는 제가 더 알아보지 않았던 것도 있겠지만 제가 아는 선에서는 지금 상황에서는 확실한 언론사에서 나온 기사는 아니었다 이렇게 좀 볼 수 있고요. 다른 종목 선암도 한번 좀 보도록 할게요. 관련주로 선암자 있는데 역시나 좀 대장주가 아니다. 이런 종목들은 좀 윗꼬리를 달고 좀 내려옵니다. 만약에 내일 신성 델타테크가 급등을 하게 되면은 따라갈 수 있는 종목이 또 선암에 있는데 역시나 이런 정고점 구간들 뭐 5,500원짜리가 될 수 있는데요. 이런 구간들이 반등해서 올라왔을 때는 또 차익 실현 나오면서 빠질 수가 있기 때문에 일단 이런 종목들은 대장주. 일단 보시기에는 신성 델타테크를 보셔야 될 것 같고요. 나머지 뭐 2등주, 3등주 갖고 계신 분들은 대장주의 흐름을 좀 보시면서 일단은 뭐 밀린다, 음봉의 형태로 빠진다 싶으면은 일단 매도 의견을 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이렇게 변동성이 큰 종목이다 보니까 내일장에서는 좀 빠르게 차익 실현해 보는 게 좋겠다라는 이야기 들어봤으니까 참고하시고 대응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이어서 흥하해운을 좀 살펴볼 텐데 오늘 해운주들이 강한 모습을 보였습니다. 홍해 리스크가 계속해서 좀 고조가 되고 있다는 분석에 힘을 받았다라고 하는데 저희가 어떻게 좀 연속적인 상승을 노려볼 수 있을까요? 아직까지는 연속성을 좀 가지고 보셔도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뭐 오늘도 마찬가지로 컨테이너 운임지수에 대해서 좀 기사 내용이 나왔거든요. 26% 정도 상승 나왔다. 이게 오늘 아침에 나왔었는데 저희 노란톡방에서는 제가 어제 오후에 이 컨테이너 운임지수 실시간으로 올라온 거를 이제 캡처를 해서 보내드렸어요. 그러니까 이게 볼 수가 없는 게 이게 우리나라에서는 실시간으로 좀 보기가 어렵습니다. 사이트에서 찾기가 좀 어렵고 중국 그 어플을 쓰셔야 돼요. 중국 그 선물 지수가 나오는 어플을 쓰셔야 되는데 좀 중국 어플이다 보니까 좀 불안한 것도 있고 그래서 되도록이면 제가 이제 그런 정보를 받아서 올려드리기 때문에 뭐 저희 노란톡방에 들어오시면은 뭐 그렇게 어렵지 않게 이런 운임 지수라든지 제가 뭐 곡물 가격 상승했을 때는 곡물 가격 상승에 대한 뭐 차트도 올려드리고 그런 걸 보면서 관련주도 계속 찾아드리는데 일단 어제 제가 올려드렸기 때문에 이런 해운주에 대해서 어제 말씀을 좀 드렸어요. HMM이라든지 흥하해운 뭐 이런 해운주에 대해서 제가 상승이 좀 나올 수 있다라고 좀 말씀 좀 드렸고 오늘 좀 대장주로 올라갔던 게 흥하해운이에요. 물론 시총이 좀 작다 보니까 HMM에 비해서 시총이 좀 작다 보니까 오늘 좀 상한가를 들어갔었고 오늘도 마찬가지로 제가 방송 나오기 전까지 운임지수를 봤었을 때 아직까지 크게 빠지지 않는 모습이었어요. 그리고 제가 11월 달부터 이제 이런 뭐 컨테이너 운임지수라든지 벌크에서 운임지수 이런 거를 계속 체크했었는데 그때부터 바닥을 찍고 좀 올라오는 모습을 좀 보여줬었거든요. 그래서 아침에 이제 11시 방송에서도 이런 해운주, 오늘은 뭐 이 종목은 아니었지만 STX, 그린로지스, 요진 이런 종목들을 또 추천을 좀 드리면서 수익을 또 챙겨 드렸었거든요. 그래서 해운주에 대한 이런 운임지수 반등 이런 것도 계속 체크해서 올려드렸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걸 참고해서 보신다면은 매매에 많이 좀 도움이 되실 거예요. 그러니까 실제로 지금 전쟁에 의해서 몰동량이 늘어나서 지금 상승한 게 아니고 전쟁 이슈에 대한 부분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이제 돌아가야 되거든요. 유럽으로 이제 직행으로 가야 되는 길을 아프리카 쪽으로 희망봉 쪽으로 돌아가는 먼 루트를 통해서 가야 되기 때문에 지금 뭐 모든 이 운임지수가 상승 중에 있는 건 맞아요. 그래서 단기적인 상승은 어쩔 수 없다. 그래서 일단 뭐 오늘 상한가에 직행을 했는데 내일 정도까지도 일단 추가적인 상승은 나올 수 있으나 일단 이게 만약에 이제
지정학적 리스크적인 면이 있기 때문에 만약에 주말 동안에 이 전쟁에 대한 이슈가 좀 줄어들 수도 있어요. 그런 부분을 또 다 알고 있기 때문에 내일 오후장에는 차익 실현이 나올 수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점을 일단은 염두에서 보셔야 될 것 같고요. 제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런 운임지수에 대한 실시간 체크가 좀 어려우실 거예요. 그래서 저도 그런 건 실시간으로 보면서 계속 업데이트를 해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걸 좀 참고해 주신다면은 물론 해운주를 지금 뭐 보유하지 않으신 분들 이거 지금 사도 돼요라고 하실 수 있는데 지금 사시는 건 좀 위험하죠. 이미 말씀드린 대로 저점에서 많이 올라오기도 했고 지정학적 리스크적인 면이 있기 때문에 언제든지 이게 또 바뀔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자리에서는 신규 매수는 좀 접근을 좀 자제해 주시는 게 좋다 이렇게 좀 말씀 좀 드리고요. 뭐 눌림시 매수 이런 거는 아직은 권해드리지 않는 게 이건 말씀드린 대로 어떻게 예측이 좀 안 되는 부분이에요. 이 전쟁 관련 부분이기 때문에 일단은 제가 좀 실시간으로 계속 그 가격적인 부분은 운임지수에 대한 부분은 체크해서 말씀 좀 드리고 그걸 참고해서 보신다면은 그래도 좀 추가적인 상승에 대한 부분은 잘 대응하실 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좀 봅니다. 네, 우리 금종 강사님과 미리 함께 하신 분들이라면 사실 오늘 개장 전부터 이 해운주들을 관심 갖고 지켜볼 수 있었을 것 같은데 자, 이런 정보들 나도 빠르게 받아보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노란 톡방 열려 있으니까 입장하시고 함께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어서는 VT를 살펴볼 텐데 장중 변동성이 굉장히 심하게 나타났던 종목입니다. 자, 이 종목은 저희가 어떻게 좀 전망을 해봐야 될까요? 좀 VT 갖고 계신 분들 입장에서는 오늘 좀 허망하셨을 것 같아요. 그래서 장중에 거의 하한가 부분까지 순간 급락이 나왔었는데 뭐 감사의 시즌이 아니에요. 지금 3월 달에 이제 상패 시즌이라고 해서 감사 의견이 이제 적절하지 않다 그랬을 때는 뭐 이제 관리 종목으로 넘어가고 또 상장 폐지도 당할 수 있는 상패 시즌인데 지금 1월 달이란 말이에요. 아직 그런 시즌도 아니고 감세 회계 넘길 시기도 아닌데 벌써 이게 부적절하고 뭐 회유해드릴 수 있다라는 기사도 아니죠. 그런 내용이 어디서 좀 돌았는데 이런 내용을 가지고 갑자기 주가가 급락하니까 뭐 다들 겁나서 던질 수밖에 없었겠죠. 그래서 좀 무슨 일인가 싶어가지고 저도 좀 찾아봤었는데 일단 빠르게 회사 VT에서 좀 이거는 사실이 무근이다. 그런 일이 없다. 아직 뭐 감사 의견 자료도 내지 않았다. 이렇게 좀 빠르게 해명했지만 또 시장에 또 단기적인 단타 물량도 좀 들어오고요. 그리고 이미 또 손절했던 물량들, 뭐 자동 프로그램 위에서 뭐 매도 물량이 나가는 것도 있기 때문에 어느 정도 매도 투매가 좀 나와주면서 끝내는 반등하지 못하면서 마감을 했어요. 오늘 VT가 6% 정도 하락 마감했었는데 글쎄요, 좀 차트적으로 분봉을 한번 좀 보면서 말씀 좀 드리도록 할게요. 분봉상으로 봤었을 때 아침에 좀 빠르게 좀 밀렸다가 이 의견이 좀 사실 무근이다라는 사실 기사 내용이 나오면서 빠르게 좀 복구하면서 그래도 종가상으로는 좀 어느 정도 끌어올리면서 마감을 좀 해서 좀 나쁘지 않다라고 좀 보고 있는데 VT 같은 경우에는 지금 실제로 많이 팔리고 있는 건 맞아요. 일본에서도 많이 팔리고 있고 우리나라에서도 이 VT 제품, 화장품 제품이 상당히 좀 많이 팔리고 있기 때문에 매출적인 부분에서 계속 증가할 수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지금 다이소에서도 팔고 있다고 하는데 저도 일단은 뭐 써보진 않아서 모르겠지만 기사 내용을 검색을 해보니까 상당히 그 선호도가 높은 화장품이더라고요. 그래서 매출도 계속 꾸준하게 증가할 수 있고 앞으로도 저도 화장품 관련 쪽에서는 좀 탑픽 종목으로 VT를 좀 보고 있었는데 오늘 갑자기 이런 내용이 나와서 좀 당황스러운 면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좀 빠졌을 때는 오히려 좀 매수 기회가 될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겠지만 일단 오늘 거래 대금이 좀 많이 터졌어요. 1,400 정도 터지면서 좀 그래도 아래꼬리를 달면서 반등을 좀 했지만 예전 가격대까지는 일단 올라오는지를 확인해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수급상을 봤었을 때 오늘 좀 외국인과 기관이 많이 매도했어요. 어제도 좀 매도가 나왔고요. 물론 사실 무근이라고 했지만 실제로 매수한 거는 개인 투자자분들이 더 많거든요. 물론 금융투자에서도 소폭 매수가 들어왔지만 사모펀드라든지 뭐 연기금에서도 매도가 많이 나왔고 특히 이제 투신에서 매도가 많이 나왔는데 요게 이제 일시적일 건지 요걸 다시 채워주러 좀 매수가 들어올지는 확인을 좀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하루 이틀 정도는 좀 기다려 보셨다가 어느 정도 이 21선 자리 정도만 올라와 준다면 다시 한번 매수 관점으로 보셔도 될 것 같고요. 최근 화장품 관련주들이 되게 약세를 많이 보이는데 실적 부분에 대해서 좀 우려감이 있거든요. 특히 이제 대형 화장품 주들은 좀 많이 밀렸는데 VT 같은 경우에는 그래도 나쁘지 않다라고 좀 보고 있는 게 꾸준하게 매출이 상승하고 있는 걸 저도 좀 확인했기 때문에 일단 VT는 말씀드린 대로 21선 정도 위에 올라와서 안착하는 거 보고 신규 매수를 접근을 하셔도 늦지 않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갖고 계신 분들이라면 오늘장에서 굉장히 많이 놀라셨을 것 같은데 우선 분석들 잘 들어봤고요. 신규 매수를 희망하시는 분들이라면 21선 흐름 잘 지켜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어서 한일사료 살펴볼 텐데 한일사료도 마찬가지로 이 홍해 리스크의 영향을 받으면서 오늘장에서 좀 흐름이 좋았다라고 하는데요. 자, 한일사료는 저희가 어떻게 분석을 해봐야 될까요? 일단 오늘 뭐 식량주들도 좀 반등을 좀 해주는 모습이었어요. 물론 유가 관련주들에 비해서는 큰 폭의 상승은 아니지만 그래도 이제 홍해발 리스크라고 할 수 있겠죠. 근데 실제로 이제 여기에 이제 왜 식량 가격이 올라갈 수 있을 만한 이유가 이제 말씀해 드린 대로 이제 아프리카 쪽으로 돌아가기 때문이죠. 예, 우크라이나나 이런 좀 곡물 쪽으로 많이 수출하는 이 배들이 돌아서 예, 아프리카를 돌아서 가게 되면 최소 짧아도 10일 이상 걸려요. 뭐 한 달 이상도 걸릴 수 있는데 일단은 저는 뭐 아직까지는 그렇다고 이 식량주를 매매해야 되냐라고 하셨을 때는 아니라고 봅니다. 예, 이거는 진짜 단기적인 이슈라고 보고 있고요. 오늘 한일 사료가 한 4% 정도 급등을 했는데 원래 대장주로 좀 보기 위해서는 미래생명자원을 보셔야 되거든요. 미래생명자원이 오늘 11% 정도 예, 올랐습니다. 대장주 역할은 오늘 미래생명자원을 좀 해주는 모습이었는데 어쨌든 두 종목을 같이 보시더라도 일단 대장주 쪽인 미래생명자원 쪽을 보시는 게 맞는데 만약에 시장이 조금 더 밀린다라고 했었을 때 이럴 때는 뭐 좀 해지 테마 쪽으로 좀 상승은 나올 수 있어요. 그런데 이게 길게 볼 수 있을 만한 흐름은 아닙니다. 오히려 또 유가 상승주가 더 호재가 될 가능성이 높고 식량 관련주 쪽은 어떻게 보면 좀 서브적으로 따라가는 흐름이거든요. 해운주라든지 뭐 유가 상승 이쪽이 원래 더 시세가 좀 나올 수 있고 식량 관련주 쪽은 확실히 이제 우크라이나 쪽에서 뭐 러시아 쪽하고 좀 분쟁이 일어나서 곡창지대 쪽이 좀 전쟁이 나거나 확실히 거기에서 수확량이 줄었을 때 상승이 좀 나올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요 지금 해운 쪽으로는 조금 약하지 않나 그렇게 좀 보고 있고요. 그렇게 보고 있고요. 이따 잠시 후에 이제 강의 시간에도 말씀 좀 드릴 텐데 이렇게 곡물 가격이라든지 이런 원자재 가격을 좀 체크하는 사이트가 있어요. 그래서 매일 제가 아침에 노란톡방 계신 분들에게 영상으로 올려드립니다. 이런 내용들을 좀 올려드리는데 그런 걸 참고해서 보신다면 지금 곡물 가격이 이렇게 올라가고 있으니까 지금은 식량 관련주를 한번 봐야겠다. 이렇게 좀 판단하실 수가 있기 때문에 일단은 식량 관련주, 곡물 관련주 쪽은 잠시 그냥 접어두시고 오히려 보신 다음에 해운주 쪽이라든지 유가상승 관련주 쪽을 좀 보시는 게 낫다 이렇게 말씀 좀 드릴게요. 네, 이렇게 한일사료 이야기도 자세하게 들어봤고요. 자, 마지막으로 흥구석유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 시장에서 이 정유주들의 상승 굉장히 가파르게 나왔는데 저희가 어떻게 분석을 해봐야 될까요? 네, 뭐 석유 관련주, 천연가스 관련주 이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전쟁발 이슈 때문에 상승을 했습니다. 근데 저도 이제 매일 체크를 해드린다고 말씀 좀 드렸잖아요. 근데 유가 같은 경우는 최근에 반등을 했다. 어제 뭐 3% 정도 상승했다라고 해도 지금 72불, 3불 정도 돼요. 근데 원래 이 예전에 한번 차트적으로 봤었을 때 급등이 나왔었던 구간이 작년 10월 달인데 이때 올라간 거 해도 80불대에서 90불대 넘어가는 구간이란 말이에요. 근데 그거 대비해서는 뭐 많이 올라간 건 아닌데 유가가 이렇게 많이 올라갔던 이유는 일단은 시장의 불안감 그리고 시장이 좀 조정을 좀 받았기 때문에 크게 급등한 부분이 있거든요. 그래서 일단은 아까 제가 방송 나오기 전에 유가를 확인했었을 때는 아직까지는 추가적인 상승은 좀 나오고 있어요. 그런데 예전처럼 이게 수요가 증가한다든지 지금 뭐 공급을 줄여서 오펙에서 오펙 플러스에서 뭐 감산하다든지 이런 내용이 아니기 때문에 저는 좀 일시적인 가능성이 높고 근데 다만 좀 여기서 말씀드릴 수 있는 거는 유가가 70불대 이하로 빠지게 되면은 사우디라든지 이란 쪽이라든지 이런 산유국들이 가만히 있진 않아요. 그래서 뭐 감산에 대한 내용이라든지 어떻게든 유가를 또 끌어올려서 자기네들의 그 매출을 좀 올려야 되기 때문에 지금 자리에서는 70불대 정도 내려왔을 때는 한번 또 반등할 수 있을 만한 타이밍이 있으니까 일단은 뭐 올라가는 거는 좀 냅두시고요. 보유하지 않으신 분들 입장에서는 일단 뭐 신규 접근은 좀 자제하시고 보유하신 분들만 내일 정도나 아니면 유가 그 가격을 좀 체크하면서 좀 대응을 하시되 비중을 좀 낮게 가져가시는 게 좋겠다 이렇게 좀 말씀 좀 드릴게요. 좋아요, 구독!